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닭띠분들이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나무와 식물들 중에서 집안을 망하게 해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과 꼭 버려야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운이 잘 흐르도록 자리를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잘 맞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가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신의 짝을 잘 만나야만 숨겨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수많은 도로의 확장과 주택의 개발로 인하여 풍수적으로 음택의 영향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음택보다는 양택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집안의 내풍수가 기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식물과 나무의 배열과 배치를 나의 기운과 우리 가족의 기운이 잘 발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분의 나무와 식물 그리고 꽃은 조상님들은 가족처럼 여기고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지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시각적인 안정과 가족들의 심리적인 편안함,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풍수적으로 최고의 소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닭띠분들, 지금부터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닭띠분들, 나무를 보시면 편안하시죠? 내 화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실 때면 마음이 안락해지고 행복해지시지요. 또한 새로운 기운이 생기지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탄소를 뱉어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와 식물들 중에서 집안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는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득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욕심만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닭띠분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유일한 단어가 욕심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안에 어떠한 욕심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여서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치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셔서 이민년을 여러분들의 한 해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시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는 무슨 수를 쓰시든지 버려야 하고 치우셔야 합니다. 간혹 어디 가셔서 모양이 좋다고 해서 죽은 나무 등거리를 주워서 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것은 무조건 큰일이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쁜 기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풍수라는 학문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을 하여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나의 무의식 속에서 죽은 나무를 보면서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기대를 한다는 것은 모내기판에 심어져 있는 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먹는 부추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닭띠분들, 이것을 잠시 보시기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성취와 욕구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인 삶의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분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들이지만 혹시 죽은 나무 토막으로 의자, 탁자, 가구, 소품 등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역시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닭띠분들,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색을 입히든 니스를 칠하든 죽은 기운이 새로이 태어나는 의식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가정에 숯을 두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 역시 절대로 숯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둔다는 것은 죽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숯을 집안에 두시게 된다면 누가 아프다든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숨만 두시지 마시고요. 사진에서와 같이 식물로 같이 두어서 중화된 것으로 재가공을 해서 두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식물과 꽃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도 내 키보다 큰 나무는 안 됩니다. 집안에 키우는 나무는 관상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닭띠분들 집안에서 개, 고양이 많이 키우고 계시지요. 내 가족같이 여기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개가 너무 크고 사나워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닭띠분들 중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키우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동물원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나무와 식물들 역시 그러합니다. 이 나무와 식물에는 기운이 없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뿜어내는 기운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에 있으면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운을 흐리게 하는 음과 양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니 집안의 양기는 약해질 것이고 성취와 번영 그리고 행복 역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등나무와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나무들입니다. 일제 때 우리 민족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왕궁을 막아서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그 주변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 아시고 있나요? 네, 어떤 지역이든지 동사무소 근처에 가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네, 이는 그 지역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혼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일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도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다면 집안을 흉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등나무와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다면 그 끝이 본인의 키를 넘지 않도록 늘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한 안개꽃이 되겠습니다. 이 안개꽃은 조화이든 성화이든 절대로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과 여러분들을 침울하게 하고 집안의 생기를 뺏어 간다고 합니다. 이 안개꽃 역시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집안에 두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시고 싶다면 말려서 스프레이로 색칠을 해서 두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인보다 큰 관엽식물이 되겠습니다. 무슨 기운이든 나무가 사람의 기운을 이겨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의 기운을 살려주는 객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물이나 나무가 집안에 있다면 베란다로 내보내서 창문 가까이에 두셔야 합니다. 기운의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 나무와 식물 그리고 꽃들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는 소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 집안에 두고 꾸미고 있었던 화분의 나무, 식물과 꽃들이 가족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꼭 명심을 하시고 실천을 하셔서 닭띠분들 이민년에는 행운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갔어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